안녕하세요. 스토리텔링 그림책 지도사 과정을 강의하게 된 이한솔입니다. 본 과정은 예비 유아교사와 현직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수십 차례의 임상을 거친 뒤 탄생한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과정입니다. 스토리텔링 그림책 지도사 과정은 제1강 스토리텔링 그림책 지도사의 이해를 시작으로 제14강 스토리텔링 그림책 지도의 실제 활동 10편까지 강의될 것입니다. 1강에서 3강까지는 스토리텔링 그림책 지도사의 이론적 입장이 강의될 것이며 4강에서는 실제 활동 방법에 대해서 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5강에서 14강까지는 그림책의 내용 영역과 아동 발달에 따른 그림책 10편에 대하여 2차시 강의가 연속적으로 실습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강의에서는 그림책 한 편으로 2차시 동안 실시되지만 스토리텔링 그림책 지도사님들께서는 현장에 직접 활용을 하실 때에는 1단계 스토리텔링 그림책 활동 준비하기로 그림책 듣기, 브레인스토밍과 유목화, 등장인물 특징 분석하기, 경험 나누기 4가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2단계 통합활동하기 단계에서는 음악적 요소, 미술적 요소, 극놀이적 요소, 동작적 요소를 경험하고 3단계에서는 특정 영역으로 역할극 또는 노래극, 음악극, 동극 등으로 공연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차시별 구체적인 활동 방법은 4강에서 강의될 것입니다. 본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 통과하신 분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링 그림책 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본 자격증은 유아교육기관, 복지관, 방과 후 프로그램, 또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에서 각급 기관의 자격증 과정이나 학부모나 또 작은 도서관 등에서 스토리텔링 그림책 과정 운영 등의 지도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1강에서는 스토리텔링 그림책 지도사 과정의 이론적 배경으로 첫 번째로 스토리텔링 그림책 지도사의 개념, 두 번째로 스토리텔링 그림책 활동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토리텔링 그림책 지도사의 이해입니다. 스토리텔링 그림책 지도는 스토리텔링과 그림책의 두 가지 카테고리를 연계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정보화되고 세계화되는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강조되었던 학업 성취만으로는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아기부터 다양한 경험이 요구되는데 이 많은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림책의 내용을 음악과 극놀이, 동작 등의 통합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여서 학습자가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그것을 내면화하도록 돕는 것으로 어른이나 아동 구분 없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 그림책 활동은 그림책에 제시된 스토리를 텔링하여 언어 발달, 상상력 발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세계에 대한 간접 경험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또는 감정 이입 능력, 도덕성 발달 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먼저 스토리텔링은 The Action of Telling Story로서 말 그대로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풀이하자면 어떤 사물이나 사실 또 현상에 대해서 일정한 줄거리를 잡아 하는 말이나 글을 말하고 또 지난 일이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일러주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실이나 또는 있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꾸며서 재미있게 늘어놓는 말이기도 하고 소문이나 평판, 또 부탁 등을 애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로 문학이라고 말을 하면 소설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또는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간 산문체의 문학 양식이 바로 이 스토리텔링입니다. 박은숙은 스토리텔링이 이야기를 매개로 하여서 인간의 삶이나 또 일련의 사건을 이해하는 행위로서 이야기를 만드는 이야기 구성까지를 포함하는 의미 창출의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메이슨은 이 스토리텔링을
기본적 요소로 상호작용이라고 보았는데요. 화자, 즉 말하는 사람과 청자, 듣는 사람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스토리텔링은 상호 창조적인 과정이며 스토리텔링은 인간에게만 유일한 활동으로 또 아주 개인적이고 해설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이며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라고도 정의를 내렸습니다. 특히 우리 유아들은 경험이 적고 또 행동이 미숙하므로 그림책의 내용을 스토리텔링하는 것은 단지 그림책을 읽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림책을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활동하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책 내용에 나타난 사건이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의 성격입니다. 앞에 표와 같이 보시면 스토리텔링의 이야기의 내용, 즉 스토리, 그리고 전달 방식, 텔, 그리고 현장성, ing로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스토리의 기본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이 세 가지의 기본 요소로 갖추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말하기 행위로서의 스토리 플러스 텔 플러스 ing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기본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의 결합을 의미하고 또 이 텔은 말하다는 의미를 지녔지요. 이 말하다는 의미는 스토리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을 포함하는 부분으로 상호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ing는 현장성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현장성은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이러한 현장성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ing, 이야기하기 단계입니다. 즉, 스토리텔링의 성격은 스토리를 전달함에 있어서 청자와 화자 간의 소통과 감정의 전달이 감성적으로 이루어지며 서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서사적인 표현을 통해서 공유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림책입니다. 유아기에서는 두뇌 발달이 80에서 90%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창의성과 상상력이 가장 많이 왕성하게 발달되는 시기인데 이러한 특성을 모두 골고루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매체가 바로 이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을 서더랜드는 아동이 읽고 즐기는 책이며 아동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고도의 문학적, 예술적 기준을 만족시켜주는 책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원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학으로서 아동과 관련이 있는 소재를 다루며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형식과 내용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박하고 단순한 것이 많으며 아동을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쓰는 것이 많고 대상 독자가 어린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빠, 엄마까지 아동에게 책을 읽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자의 계층이 다양하고 또 많고 작품의 난이도가 촉감 동화부터 위인전까지 난이도 차이가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림책의 정의입니다. 그림책은 유아문학에서 독자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옛날 이야기, 환상동화, 또 생활동화, 동요, 동시, 위인전 등이 그림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유아문학에서 독자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다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각적 경험과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책은 이제 글씨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상상력을 확장시켜 주게 됩니다. 이 그림책은 이야기가 있는 그림으로 된 책인데 그림과 단어들이 서로 의존하면서 이야기를 꾸며나가며 두 개의 마주보는 페이지가 펼쳐지면서 또 그 페이지가 넘겨질 때 극적인 상황이 더해지는 예술 형태입니다. 그림책은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매체가 되고 또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유레 슐레비츠라는 학자는 이야기책과
그림책을 구분하여서 설명하였는데요. 이 이야기책은 글만으로만 설명이 된 책, 즉 이야기책은 이미지와 소리를 모두 글로만 표현하므로 글만으로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 그림책은 글과 그림의 조합이 되어서 이 그림책은 그림과 글이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보아야 하는, 즉 이중 서술체계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명상과 사색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원복은 그림책에서 그림을 인쇄 및 영상을 전제로 한 한목적 시각 언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의 그림책의 문학적 특징에는 첫 번째 주제와 소재, 두 번째는 등장인물의 성격 묘사, 세 번째는 플롯, 네 번째는 문체 및 언어 표현력, 다섯 번째는 배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제와 소재를 살펴보면, 주제란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즉, 단순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편타당한 진리를 담고 있어야 하며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주제가 됩니다. 이때 기본적 욕구란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또 주고 싶어하고, 또 위안을 받고 싶어하고, 안심하고 싶은 욕구, 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욕구,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아동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면서도 성이나 인종, 연령, 차별이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고도 하였고요. 그리고 그림책의 주제와 소재로 다루어지는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가족 이야기, 즉 재혼이나 이혼, 그리고 우애를 다룬 이야기들이 있고, 또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일상적인 경험 이야기, 예를 들면 친구와 유치원에서 생활을 한다거나 친구와 함께 사귀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자연에 대한 어린이들의 느낌과 호기심을 다루는 이야기, 유머와 환상적인 요소가 함께 어우러진 내용, 농촌의 도시화에 따른 사회 문제와 환경 문제를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소개한 내용, 또 현대화된 민담, 형식의 얘기와 민속 문화에 대한 재발견 등이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소개한 내용, 또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룬 종교적인 이야기 등이 이 그림책의 주제와 소재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장인물의 성격 묘사입니다. 그림책에서 보통 등장인물은 사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사물이나 동물이 의인화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그림책은 등장인물이 그 어떤 경우든지 어린이다운 성격을 갖고 있으며, 또 어린이의 시선에서 일상성을 근본으로 하여 묘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가 쉽게 동일시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며, 민담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비교적 평면적이고 전형적인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다른 등장인물의 성격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경우는 정적인 요소를 가진 등장인물, 또 변화가 되는 경우는 역동적 특성을 가진 등장인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성격이 변화될 수는 있지만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 없이, 또 일관성 없이 묘사가 되면은 유아들이 주인공의 세계에 함께 빠져들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플롯입니다. 플롯이란 이야기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건이 전개되는 순서입니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의 플롯은 이야기가 간단한 발단으로 시작하여서 중간에는 이야기가 경쾌하게 전개되다가 절정에 이르러서는 급속하게 만족스러운 결말을 맺는 것이 흥미를 줍니다. 구성 형식에는 단성적 형식, 누적적 형식, 연쇄적 형식, 희귀적 형식이 있습니다.
단선적 형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것으로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누적적 형식이란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이 다음 사건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영향의 결과가 되는 방식으로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형식이지만 이 앞의 사건이 행위나 원인이 되어서 다음 행위가 생기는 결과로 진행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좁쌀 한 톨로 장가가기라는 그림책이 있는데 그 그림책은 한 총각이 장가를 가기 위해서 좁쌀을 들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좁쌀을 들고 하룻밤 묵을 방을 정했고 그 방에서 쥐가 나타나서 그 좁쌀을 먹게 됩니다. 그 방 주인에게 총각이 이 쥐가 내 좁쌀을 먹었으니 이 쥐를 나에게 달라 해서 좁쌀이 쥐로 바뀌게 되고 또 가는 길에 고양이가 쥐를 먹게 되고 쥐가 고양이로 바뀌게 되고 강아지로 바뀌게 되고 또 소로 바뀌게 되고 이런 식으로 사건이 다음 사건에 영향이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 누적적 형식입니다. 다음은 연쇄적 형식으로 연쇄적 형식이란 사건이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고 반복은 되지만 앞에 인과관계가 없어서 중간에 하나의 사건이 빠져도 줄거리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곰사냥을 떠나자에서 곰사냥을 떠나기 위해서 집에서 또 풀숲을 지나고 또 강을 지나고 이런 식으로 사건과 사건이 있지만 거기서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중간에 사건이 빠져도 이야기 줄거리에 전혀 영향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연쇄적 형식입니다. 다음은 희귀적 형식으로 희귀적 형식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사건이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예를 들면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맥스의 방에서 시작됐던 맥스의 방에서 뭐 꽃과 나무가 자라고 그 다음에는 하나의 세상이 되고 또 그 다음엔 괴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이 맥스가 자신의 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다루는 그림책이 이 희귀적 형식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문체 및 언어 표현력입니다. 문체는 언어의 사용, 또 문장의 구성 및 상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복은 단어, 구절, 문장, 상황 등이 있고 이러한 단어, 구절, 문장, 상황 등이 반복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반복적 요소가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데 리듬감을 주게 됩니다. 경쾌한 리듬과 운율의 반복, 그리고 의성어와 의태어 사용은 세련되고 쉬운 언어와 대화체로 쓰여진 그림책으로 시각적 즐거움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즐거움도 동시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고력을 활성화시키는 의문문형,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세련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그림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경입니다. 배경은 이야기가 진행될 때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요소가 배경이 되는데 특히 이 민담을 다룬 그림책은 시대적, 공간적 배경이 단순하게 처리되고 환상적 이야기나 사실적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은 어른 문학처럼 복잡하지는 않아도 시간과 공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변화에 따른 분위기를 또 연출해 주어야 하는 것이 배경입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의 그림책 활동의 특징입니다. 스토리텔링 그림책 활동은 유아교육의 단위 활동을 합한 종합적이고 또 입체적이며 생동감이 넘치는 활동으로 특징은 이야기 전달하기와 구성하기가 가능하고 독자, 특히 유아들이 스스로 다시 책이 보고 싶도록 격려합니다. 또한 그림책의 내용을 다양한 영역으로 통합 활동할 수 있으며 또래와 협력하여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 그림책 활동은 종합적이고 입체적이며
생동감이 넘치는 활동이며 각 영역의 발달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림책 활동은 3단계로 나눠서 보통 많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준비하기 단계, 두 번째는 통합활동하기, 세 번째로는 공연 및 평가하기.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준비할 수 있는데, 이 3단계 활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교육적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책 속에는 발달에 지지할 수 있는 내용과 상황이 제시되어 있으며,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삶의 방식과 또 지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토리텔링 그림책 활동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사회 정서, 또 도덕성 발달, 또 사회 문제, 기본 생활 등을 이 3단계 동안 반복적으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 그림책 지도사 2회에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토리텔링 그림책은 스토리텔링과 그림책의 2가지 카테고리를 연계하는 것으로 21세기에 정보화되고 세계화되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서 언어 발달, 또 상상력 발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세계에 대한 감정이입 능력, 또 도덕성 발달,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스토리텔링 그림책 활동은 그림책의 내용을 음악과 극놀이, 동작 등의 통합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여서 학습자가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그것을 내면화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어른이나 아이 누구나 구분 없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또 그림책 속에는 발달에 지지할 수 있는 내용과 상황이 제시되어 있으며,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요구되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삶의 방식, 또 지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므로 현대사회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사회 정서나 도덕성 및 사회 문제, 기본 생활 등을 3단계, 준비하기, 또 통합활동하기, 세 번째는 공연 및 평가하기, 이 3단계 동안 반복적으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스토리텔링 그림책 활동과 아동 발달입니다. 감사합니다.